네, 안녕하세요. 밴쿠버 오영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다들 고민하잖아요. 2025년에는 과연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제가 2024년 지난달이죠. 지난달 12월 27일 날 파이낸셜 포스트라는 캐나다 전국 경제지에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2025년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10% 오를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아주 재밌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든 5가지 이유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또 우리가 많은 아닌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밴쿠버 오영환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이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첫 번째는 대기하고 있는 주택 구매 수요입니다. 캐나다에는 보통 사람들이 주택 구매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이제 주택을 구매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하겠다에 따라, 아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 또 주택을 타운하우스나 또 이제 싱글하우스로 또 옮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이가 또 독립을 하고 부모만 남게 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엠티 네스트가 된다고 하면은 또 다시 다운사이징으로 좀 더 작은 집으로 또 옮기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 하면은 보통 10만 불에서 한 30만 불 정도의 저축액이 모아지면은 이것을 주택 구매를 시작할 수 있는 다운 페이먼트가 모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택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요. 어느 정도 늘 새로 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수요가 있다고 보는 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념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2019년도에 통계를 한번 볼까요? 캐나다 전체에서 한 50만 건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한 60만 건에서 75만 건까지로 주택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서 한 2년 반 동안은 45만 건 정도로 주택 거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구매를 기다리는 수요가 줄을 서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두 번째는 유연해진 모기지 정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기지 보험을 통해서 집을 사시거나 새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모기지 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캡이 있었는데 모기지 보험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캡이 있었는데 이것이 1밀리언에서 1.5밀리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타운홈도 1밀리언이 넘어가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맞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기지 이자율 하락과 연계가 되면은 더 많은 금액을 더 적은 그 비용으로 그리고 더 길게 갚을 수 있는 아주 모기지 주택 구매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됐고요. 세 번째 이유는 낮아진 모기지 금리입니다. 다들 모기지 이자율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요. 2025년 12월 달에는 한 2.5%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국 대통령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또 여러 가지 무역 전쟁, 관세 뭐 여러 가지 불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사실 펼쳐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라면은 사실은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주택 수요가 모기지 이자율 하락과 그리고 봄 주택 시장의 수요와 맞물리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세 번째 이유였고요. 네 번째 이유를 볼까요? 멈춰진 주택가격의 하락세입니다. 내일 주택가격이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주택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는 뭐 굳이 오늘 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략은 지난 2년 반 동안은 통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CRA 통계를 보면은요, 2019년도에 전국의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가격이 53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된 몇 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달에 보면은 60만 4천 불로 12.9%가 뛰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8.5%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가격 상승은 2022년 2월 달에 가장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이때는 평균 주택 가격이 83만 5천 불까지 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연인데 12월 달 10개월 후에는 이것이 13.9%나 떨어져서 71만 9천 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오르막 내리막을 하다가요, 2024년 11월 한 두 달 정도 전에는 보면은 평균 가격이 72만 3천 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더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제 오를 거라고 하는 것이 전망이 조금 이제 확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를 것인가가 사실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됐고요. 다섯 번째는 줄어들지 않는 이민자 수입니다. 캐나다 이민자 수는 매년 수십 년간 20만에서 30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캐나다 정부에서 매년 50만 정도를 받아들였고요. 2024년도에도 50만 정도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39만 5천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난 수십 년간 매년 받아들인 이민자 숫자에 비하면은 사실은 이것도 증가한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주택을 개발할 때 허가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길게는 뭐 수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야당에서 주택 허가 기간을 줄이는 것을 공약으로 삼을 정도로 주택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요에다가 더해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300만 정도로 예상이 되는 비영주권자, 비거주자들을 취업비자나 이런 분들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주택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숫자도 또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해도 60만 병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까지 생각하면은 주택 수요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밴쿠버는 어떻게 될까요? 밴쿠버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기사들과 또 전망 등을 봤을 때는 아마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가격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를 것입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은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5가지 이유로 캐나다에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그런 전망을 담은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전략으로 내 집 구매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주택 리스팅이라든지 또 집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 밴쿠버 오영환 부동산에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